앞서서 예고해드렸죠. 오늘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그 보고서가 나오기 앞서서 IAEA 사무총장과 일본 총리가 면담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전달된 건데요. 일단 면담하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以来2年間にわたる期間もの間、 The best science. 科学的なこの報告書を総理に本日お渡しできることを大変ご 자, 방금 보신 영상이요. 오늘 오후 4시 30분경이었고요. 그 이후에 보고서 전달되고요. 조금 시간이 들러서 지금 보고서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지금 속보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IAEA 판단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요.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요. 방류에 따른 인체 그리고 환경,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방류 때도 계속 안전성 검토하겠다. IAEA 임무는 이제 시작이다. 네 가지 속보 연속해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IAEA가 뭔가 좀 여지를 살짝 남겨둔 분위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하는 거 안전기준 부합한다. 그리고요. 기술적으로 신뢰 가능하다. 그리고요. 방사능, 그러니까 방류로 인한 방사능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속보 지금 방금 들어온 거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야에서도 나오고 계시고 뭐 이 손정욱 변호사도 계시고 뭐 다양한 오늘 패널 계신데 우선 국민의힘 소속인 박정화 의원께 속보 좀 전해드렸어요. IAEA 보고서가 물론 내용이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IAEA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2년 전부터 해서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던 그렇습니다. 검증 작업이잖아요. 예.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강도로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기구가 그동안 검증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제일 권위 있는 IAEA가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거고 정부가 지난 정부부터 IAEA 검증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IAEA 결과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혹여 국민들 간의 갈등 양상이나 아니면 수산업자 그다음에 어업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괴담이나 혹은 뭐 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러면은 정리를 해나갈 건가 이런 의견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국민의 불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논란을 크게 만드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IAEA의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좀 움직임을 보여야 될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IAEA의 최종 보고서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이미 이전에 6차례 보고서에서 유사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IAEA 사무총장도 수차례 언론에다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그동안의 기조하고 달라지리라는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IAEA 이번 보고서 작성은 일본 정부의 의뢰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보고 물론 이제 유엔 산하에 그 여러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저 국제 기구의 검증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IAEA의 검증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거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저 IAEA는 핵사찰하는 기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원자력 산업을 그 진흥하기 위해서 이 정부 간 기구로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전 산업 친화적이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먼저 권고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IAEA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예. 이제 보고서의 세세한 내용이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알려진 다음에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일본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IAEA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나 이런 데가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이 저 태평양에 그 여러 나라의 섬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도서국 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의뢰한 전문가 그룹들은 이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라는 우려 섞인 그런 예. 그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IAEA의 견해가 예. 이 절대적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 진리에 가까운 그런 견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 좀 보겠는데요.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며칠 머무릅니다. 오늘 이제 보고서 전달했고 어떤 발표도 있었고요. 면담도 있었는데 며칠 이제 뭐 원전도 가서 좀 살펴보고 그런다는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7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다가 바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오전에도요. 여야 정말 치열하게 주장과 입장들이 대립을 했거든요. 그 모습, 어제 오늘의 모습인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이제 민주당은 좀 정치적 판단할 거다. 그리고 다르게 돌려면 약간 믿기가 어렵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뭐 지금 보고서 나온 뒤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판단, 보고서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고서가 오늘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방금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 전부터 IAEA 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담겨질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에서부터 6차까지 그동안 IAEA가 중간중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방류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IAEA가 독자적인 어떤 검증 항목을 가지고 또는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이 오염수를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일본 정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에 대해서만 예. 이제 한정돼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유엔 산하 기구이긴 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제 기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입김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는요. 해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국제 기구도 아니고 그다음에 방사능이 인체와 자연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국제 기구가 아닙니다. 원자력 기구 IAEA는 원자력 진흥 기구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단체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있냐 없냐, 자연과 사람 인체에 영향이 있냐 없냐, 예. 직접 피폭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간접 피폭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반감기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를 통해 가지고 검증된 것과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해양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 답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백발양보해서 예. 그렇다면 IAEA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했으면 좋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명이 됐으니까 예. 그거를 일본 영토 내에서 처리하십시오. 그걸 왜 반대하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바다가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 민폐도 이런 글로벌 민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 안전하다고 나왔으면 예. 일본의 농업용수로 쓰든 고업용수로 쓰든 아니면 일본 강물에 그것을 방류를 하든 일본 영토 내에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기왕이 안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께서는 IAEA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 중립적인지 약간 의심스럽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손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IAEA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제 철저히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이전에 이제 그 중국의 덩샤오핑이 예.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척도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2011년에 하루에 300톤씩 완전히 핵 폐수가 태평양으로 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그때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예. 사고 났을 때. 예. 그러면 이게 태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태평양 수산물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오염수가 이미 다 나와버렸다 이거죠, 바다로. 그때는 예. 진짜 핵 폐수고 이번에 하는 거는 처리수입니다. 그러니까 걸렀다 이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근데 안 걸려도 태평양이 안전한데 걸렸으면 이게 더 안전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IAEA는 G7 정상들도 이게 존중한다고 했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IAEA가 완벽한 뭐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예. 최소한 이게 민주당보다는 전문성이 있다 봐요.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 말보다 김영조의 말보다 예. 임종성 의원 말보다 예. IAEA가 조금 낫다.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낫다. 최소한 전문성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보다는 전문가다. 민주당이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이것까지 다 부인하면 그러면 사드 때도 우리 전파진흥원 있잖아요. 예. 이거 부인하고 모든 이게 국가기구나 국제기구 다 부인하고 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그 자기 중심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쓰라 하지만 예. 태평양이라는 넓은 바다에 희석 효과가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오줌을 눕다 해서 이게 표가 납니까? 근데 좁은 데서 쓰는 거와 태평양의 희석 효과는 다르다. 이래 봅니다. 자, 일단 기다렸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저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나왔거든요. 나온 건 아까 안전기준 부합이고 뭐 영양 미연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내부 말씀 쭉 들어봤는데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요. 어느덧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정치 이슈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키워드가 여당의 의심이에요. 여당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 같은데요. 자, 그럼요. 이게 오염수와 관련인데 여당 내에서 그리고 여당 한 행사 자리에서 나왔던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실제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를 불지펴 총선을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 정치의 다름 아닙니다. 선거 불복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은 이명박 퇴진 탄핵을 위한 순환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후쿠시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1년 후가 되면 다 잊혀질 겁니다. 뭐만 남냐면 윤석열 탄핵 퇴진만 남겠죠. 자, 마지막에 발언하셨던 대한연대 대표. 이분은요, 과거에 광우병 시위 있죠.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던 분이고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야권 인사였죠. 지금의 야권 인사. 여기 화면에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권 출신 그리고 광우병 시위 주도. 요까지만 보면은 지금의 민주당과 가깝다라는 인상이 느껴지는데 이후에 약간 전향선을 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낸 거죠. 앞서서는 이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에서 나왔고요. 자, 박정화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민경호 대표가 그 전에 이제 그 기고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당시 광우병 당시에 이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과학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오로지 그 정권 퇴진 그다음에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왜 저희 당에서 이거를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IAEA 검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하자라고 한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존중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와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광우병 때 일각에서는 그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최소 2조에서 3조 6천억 정도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 누가 감당했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 시끄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다 그거 감당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결과 한번 봐요.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돼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그동안 뇌송송 구멍탁 이거 다 어디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거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뭐 숨겼느니 안 숨겼느니 이전에 이미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민주당 몇몇 의원분들은 아니라고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앵커께서 여쭙지만 어떻게 해야 그러면 믿을 수 있느냐? 차라리 그 대안을 내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이게 시작이 됐을 때 여당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일본 정부와 IAEA에 분명하게 어떠한 조건 기준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대, 그다음에 대여 투쟁의 동력을 삼기 위한 반대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IAEA가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검증이 될 경우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 어떻게 고체 연료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해서 IAEA가 검증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와서 실현 가능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너무 막대한 인류가 치러야 되는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논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박정화 의원께서 사실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신 셈이 됐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요약을 좀 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오염수와 관련된 상황을 대여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저 오염수 방류와 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방식을 거치고 믿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대여 압박 수단 맞죠? 대여 압박 수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80%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 80%의 의견입니다. 그럼 국민 80%가 불안해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데 명색이 야당이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주장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여당을 압박하는 거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럼 믿을래 당신들. 야당 당신들 어떻게 하면 믿을래. 이것은 야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말씀이기도 하고 국민들 향해서 집권 여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법 차고 넘치게 있죠. 왜 자기네 바다도 아닌데 전 세계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그 오염수를 투기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죠.
고체화시켜서 땅에 묻는 방법도 있고요. 예. 기체화시켜서 대기권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화 해가지고 예. 올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콘크리트하고 섞어가지고 저 지하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도 않다면 지금 140만 톤의 오염수를 1064개 저장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 저장 탱크 한 1000개, 2000개 더 만들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단돈 300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평양 바다에 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예. 중국, 한국,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 18개 나라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학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자, 1986년도 4월 달에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습니다. 37년이 지났습니다. 예. 37년 지난 지금 어떻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과학이 완벽하다면, 이때까지 인간이 이룩한 과학의 성취가 완벽하다면, 원자력에 대해서 37년 동안 체르노빌 반경 30km 안에는 여전히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와 인간 생체, 사람 생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연구 중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인간의 예. 과학이 성취한 부분도 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 인간이 성취한 과학이 풀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예. 차고 넘치도록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 10년 인간에게 피해 없다? 20년 뒤에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30년 뒤에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예. 어떤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45억 년이랍니다. 그러면 45억 년 동안 자기 분열을 계속해서 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서 전부 예. 설명 가능합니까? 무결점에 오릅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이 손톱만큼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조 원이 든다, 3천억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 300억 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글로벌 민폐를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마디 반대도 못하고 국민 80%가 반대하는데도 명시적으로 일본 정부에 예. 반대를 못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라. 압박을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서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박정아 의원님께 말씀하실 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다시 왔거든요. 사실은요. 저 서정욱 변호사하고 박원석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방법, 고체화 등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 불안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째는 다른 방법이 있다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IAEA 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2년 전에 이미 우리 국제사회가 합의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게 인류의 인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 방류하는 게 제일 낫다. 그때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면 방류하자라고가 그때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예. 이 합의 내용을 왜 이제 와서 뒤집느냐라는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고 그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 나라가 되기 때문에 왜 당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이 IAEA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 80%가 방류에 반대했다라는 예. 거는 통계 조작이에요. 이건 해석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 방류한 IAEA 결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걸 떠나서 그 이전에 방류는 어쨌든 반대하니까 왜 국민들은 반대? 애초에 그 불안의 원인을 애초부터 없애면 제일 좋은 거니까 방류 반대하는 게 80%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방류하는 걸 80%가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인체에 해롭게 되는 거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IAEA 결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면 정말 인체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80%를 가지고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IAEA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통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요. 자, 일본 후쿠시마라는 거는 태평양을 향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편에 있어요. 자, 이 해류가 돌아서 캐나다, 미국을 돌아서 돌아올 때까지 전문가들은 4,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는
그럼 왜 여태 가만히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자, 서해안 쪽에 있는 그 50여 개가 넘는 중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왜 그럼 여지껏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걱정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떨게 하는 일종의 선동인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한번 좀 알겠습니다. 두 그렇죠. 분이 봐야 지금 된다고 오염수 부분 치열하게 좀 토론해서 잠깐만요. 지금 저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건 요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지금 오늘 IAEA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영상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개 국가의 전문가가 모인 IAEA TF에서 또 적합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괴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앞서 제가 구두논평에 말씀드렸지만은 IAEA 결과 발표가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위상이 있는 만큼 또 거기서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일단 손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지금 두 분 현역 의원들이 토론하시는 거 옆에 잘 듣고 계셨는데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가서요. 지금 여당이 뭔가 자꾸 의심을 하고 있다. 지금 야당에서 하는 움직임이 이게 정권 퇴진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광우병 있잖아요. 그때 그 미국 소고기 안전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이런 게 정치적 저는 이게 그 집회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의 오로지 중국 눈치 보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미국, 일본과 우리 군사 동맹 이걸 이게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지, 그게 뭐 참여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후쿠시마도요.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격, 이게 저는 주목적이 아닌가, 총선 앞두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항상 이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첫째는 이게 중국에서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일본을 좀 우습게, 일본 반일몰이가 아닌가. 일본이 유난히 우리가 일본한테 강하게 나가거든요. 중국한테는 이게 저자세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자, 두 번째, 역지사지. 우리나라도 이게 핵사고 날 수 있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과연 이게 십몇 년 동안 보관했을까? 아니면 이게 바로 방출했을까? 아니면 이게 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계속 매장해라, 계속 너 땅 부산 다 팠어라도 이게 보관 천년만년 해라, 이랬을까? 이게 우리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선례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방류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민들이나 또는 횟집이나 더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건 반국가 세력입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퍼뜨려서 우리 어민들, 횟집들 다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방류 못 막아요. 이미 방류는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저희가 철저히 과학으로 가지, 더 괴담을 하는 거는 우리 어민을 죽이는 거다. 저는 이래 봅니다. 자, 박원숙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색이 짙게 묻어난 움직임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손정욱 변호사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 있는데, 그걸 두고서 마치 뭐 정권 퇴진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괴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몇 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서 보면 똑같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주미대표로 가신 이 국민의힘의 당시에 조태용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금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뭐 윤재옥 의원 다 찬성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대통령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 결의안을 내고 그런 결의안에 찬성들 하셨냐. 지금 뭐가 달라졌길래 180도 입장이 변해가지고 그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고, 우리 이게 해양 주권에 관련된 문제고 안전의 문제고 환경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저거를 태평양으로 방류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왜 일본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그걸 안전하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고
야당이 걱정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괴담이고 예. 여론조사는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광우병 얘기하셨는데 2008년에 전국의 1,50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들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 상황실장이 저였습니다. 아까 민경호 씨는 그때 예. 어느 회의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가짜고 당시에 광우병 문제를 가지고 정권 퇴진 투쟁에 지렛대로 사용했던 건 그런 분들의 얘기고 그런 분들은 그때도 문제였고 전향하고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시에 그 우려로 인해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이 안 돼요. 예. 지금도. 그렇게 수입 검역 위생 조건을 높여서 재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괴담이라면 지금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풀 거냐는 거예요. 미국이 예. 요구하면. 거꾸로 묻고 싶고 아까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안 해서 그래요. 아시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나라 몇 나라 안 되고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을 합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소에서 광우병이 검출돼가지고 우리 농림부도 검역위생 조건을 높였어요. 괴담에 따라서 높인 거냐고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결과는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아마 방류 날짜를 잡을 듯합니다.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요. 여야 아마 좀 분석도 들어가고요. 입장도 정리하고요. 아마 밤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